현재 한국 정부의 새3분기 경제 반등론은 K방역이 섣부른 샴페인과 함께 그 잔에 샴페인 대신 김치국을 담아 마신 꼴이 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대쪽 남미는 겨울입니다. 현재는 하루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계절적으로 추운 날씨 영향으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되는데 이제 한국에는 남미와 같이 다시 감기와 독감의 추운 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달 안에는 신규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냥 눈앞의 일정에만 매달려 발버둥치고 있는 꼴입니다. 코로나와 경제의 두 마리를 다 잡으려 하다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꼴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확실한 성과를 보려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코로나를 잡기 전에는 경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중국의 경우 자신들의 주장에 하면은 코로나는 완전히 잡혔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배경에는 일단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그 지역을 완전 봉쇄하는 작전으로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속성상 사람들이 인권을 말살하거나 강제 억압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만은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컨트롤이 되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처음부터 중공으로부터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해 여러가지 선제적인 방역 대책으로 이젠 코로나 종식선언이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길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백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백신 개발은 팬데믹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 상태와 더불어 너무 조급하게 개발됐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대표적인 독감 백신도 대중에게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거의 70년이라는 세월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백신은 임상 3상 시험을 생략하려는 경향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소련입니다. 중국은 이미 7월부터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긴급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진과 식품시장 운송서비스 분야 종사자 등 특정 그룹의 면역성을 보장하고 가을과 겨울철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백신은 법에 따르면 중대 공공보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임상시험 중 백신을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절차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백신이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백신을 접종했던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해병증이 생기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미 임상 3상 시험조차 마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여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까지 가세해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의 두 백신은 독감 백신에서 널리 사용된 적이 있는 AD5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AD5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어 그 효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백신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유행되거나 고열이 나거나 하는 합병증도 생기고 있고 HIV에 대한 면역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HIV가 크게 유행하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임상시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다르게 백신 접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도 이런 백신의 문제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백신은 그 효능에 아직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독감 백신의 경우 70년을 연구해 겨우 60에서 7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65세가 넘어가는 노년층에게는 그 효과가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6개월 연구한 코로나 백신은 그 효과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이것은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완전히 다른 인공적으로 유전자로 만들어진 인공 바이러스라 아마 HIV 바이러스 유전자도 복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백신의 효능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까지 나온 바이러스 백신 중 그래도 효과가 인정받은 것이 홍역 백신, 간염비 바이러스 백신과 독감 바이러스 백신일 뿐입니다. 그 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아주 전무합니다. 특히 HIV, 간염C 등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확실히 면역의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중국에서 많은 우한 코로나 폐렴 환자 가운데 많은 수에서 재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의 충칭대학에서의 실험에서 회복된 환자의 혈청에서 축출한 중화항체가 변이된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망명한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참여했던 엘리먼 박사에 의하면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이나 백신의 기적적인 방법에 기대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백신에 기대하지 말고 이제까지 잘 작동해온 철저한 마스크 적용과 손 씻기 그리고 선택사항인 거리두기를 잘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만처럼 유행 초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입국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현재 코로나 유행이 심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입국을 철저히 통제하거나 중국처럼 전염병 환자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그렇게 심하게 인권을 짓밟는 방법이 아닌 필수 택배나 의료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들을 대략 2에서 3주간 완전히 통행금지를 시켜 집안에 머물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시중만 내고 있는 것이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다 빠진 방역 방법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허용하고 코로나가 유행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자를 금지하지 않은 K방역은 방역의 기초도 모르는 어리석은 방역 방법입니다. 이 방역 방법을 계속 고집한다면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만연하는 한 한국 땅에서는 절대로 코로나의 종식 선언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처음부터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금지시켜 코로나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는 대만을 보더라도 완전히 어리석은 K방역인 것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나라로부터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거리두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면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엉터리 방역은 시간적으로 모임이나 영업시간을 조절하는데 바이러스가 시간적으로 많이 있거나 적지도 않음에도 시간을 조절하여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지 정말 웃기는 정책입니다. 또한 가장 문제점은 밀집, 밀접, 밀폐의 산밀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이런 거리두기를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해도 아직 지하철을 통해 전염이 만연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는 무증상 감염자의 슈퍼 전파자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인구 1998만 9,400명의 뉴욕의 경우 확진자가 대략 44만 2천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인구의 대략 2.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뉴욕시가 실시한 항체 검사에서 인구의 7%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항체 검사는 과거에 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걸려있는 무증상자를 말하는데 확진자 2.2%를 빼면 대략 인구의 4에서 5% 중 사망자 1.6%를 빼면 무려 뉴욕 인구의 2에서 3%가 무증상 감염을 앓았거나 현재 무증상 수포 감염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수포 감염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당수의 수포 감염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조사 결과 뉴욕의 높은 감염률은 하루 5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코로나19의 진앙지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는 다르게 마스크를 전혀 착용도 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완전히 전 국민을 완전히 2에서 3주간 사회적으로 차단 격리하지 않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나라로부터의 입국자를 금지하지 않을 바에는 무증상자로부터의 바이러스 배출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필수로 하면서 거리두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14.3조의 1차 재난지원금과 앞으로 곧 지급될 12.2조의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몇 번 더 시행될지도 모르는 재난지원금은 우리 혹은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할 엄청난 빚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돈을 받아줬지만 바로 내년에 이것을 메우기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세금으로 변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 전국민 완전 사회적 격리를 못할 바에는 이 재난지원금을 대신해서 이 많은 돈을 이용해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이전 여러 의학 논문에서 언급되었던 특정 파장의 음파나 자외선으로 파장의 공진현상을 이용해 공기 중 바이러스를 멸균하는 설비를 모든 곳에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한 달에서 몇 달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이것이 시행되어지면 공공시설에서 공기 중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의 세금 낭비도 없이 코로나를 제어하면서 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류는 빠른 전염력과 무증상 수포감염자가 많고 계렬적인 휴식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런 전염병이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우리 인류는 어마어마한 인명손실과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새로 발생하는 전염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들과 더불어 한국이 더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